자, 오늘은 오랜만에 또 네이버 이 파트너 스퀘어를 찾았는데 오늘 스튜디오 편으로 바이든 시대의 자동차 어떻게 바뀔지 좀 우리나라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김태현 지도님 조금 전에 우리 시작 전에 조 바이든 제이 레노랑 한 스팅레이 바이든이 또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스팅레이에 대한 또 영상도 보고 그랬는데 바이든 우리나라 주가가 엄청나게 움직였잖아요. 뭐 전기차 관련, 수소 에너지 관련 많이 움직였는데 어떻게 바뀔까요? 이 미국에서 자동차라는 것이 대도심이 아닌 워낙에 큰 대륙이라 시골 사는 경우에는 뭐 나이가 들어도 자동차 없으면 생활이 편할 불가능하죠. 네, 불편한 게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 전기차, 한국이랑 요즘 한국의 미래산업이랑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저희가 뭐 증권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네. 과연 현대기아에게 유리할지 2035년까지 100% 카본 프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딱 들은 순간 테슬라하고 몇몇 전기차 빼놓고는 다 가솔린을 주로 쓰는데 그럼 그 차들이 그럼 어떻게 해? 그리고 정유회사는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니까 와 이게 완전히 그 이후에 파는 차들이 탄소 배출이 없는 차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굴러간 차를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아 그렇죠. 네, 네.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진짜. 그 이야기 전에 진짜 대형 SUV 있잖아요. 바이든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운 CO2 배출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걸 쭉 볼 때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가 최근 20년 동안에 기름값이 가장 싸졌대요. 그래서 싸죠. 대형 SUV를 파는 게 아주 쉬워졌다. 왜냐하면 그보다 작은 차들 타고 다니는 것보다 기름값 얼마 차이도 안 나고 싸고 하니까 많이 타는데 이 manufacturer들 뭐 미국에는 이제 현재는 빅2밖에 안 남았잖아요. 빅3였지만 크라이슬러는 이제 뭐 피아트로 넘어갔고 미국에 남은 빅2 GM하고 포드, 뭐 다른 이제 수입차들도 물론 있지만 거기서 볼 때 예를 들면 GM의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하나가 8만 불에 판대요. 8만 불에서 8만 5천 불, 뭐 베이스 프라이스겠죠. 그런데 그 차 하나 값이 작은 컴팩트 세단 있죠. 12대를 팔아야지 남는 이익을 프로핏. 그렇죠. 그 차 하나를 팔아가지고 와, 그 정도가 되니까 당연히 큰 회사들은 이익이 남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큰 쪽으로 작은 차들 다 없애버리고 큰 차를 만드는데 집중을 하게 되고 또 기름값도 싸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기름값이 문제가 아니라 에미션 프리를 2035년부터 나오는 차들은 거의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 기존에 있던 차들이야 폐차되기 전까지 쓰겠지만 이 구조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바뀌지 않을까. 예를 들면 미국의 텍사코라든지 쉐블론이라든지 큰 정유회사들은 예전부터 거의 마피아라 그랬거든요.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도 마피아라 그러지만 정유회사들 또 타이어 회사들 주로 마피아라고 다 그랬는데 그럼 그들이 어떻게 살아나갈까? 아마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방법을 좀 생각을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앞으로 이제 내년 1월부터 1월 20일인가요? 4년 동안은 조 바이든 당선자는 계속해서 2035년까지 나갈 목표를 정해놓고 밀어나갈 것 같아요. 이런 그 공해 에미션 프리.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대형 SUV 뭐 뿐만 아니라 가솔린 엔진,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을 가진 자동차들이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 지금 전 세계에 아직까지도 뭐 이제는 뭐 거의 그렇게 가는 회사들도 꽤 있긴 있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투자해 놓은 투자비를 그럼 2035년까지는 다 뽑아야 되는데 당연히 2035년에는 뭐 그런 차들이 나오지 않겠죠. 그러면은 그 10년 전 2025년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5년 이후부터는 그런 차들이 나와도 사람들이 사지도 않을 것 같아. 근데 미국이 그렇다? 그러면 내가 보기엔 전 세계의 여파는 그대로 갈 것 같아. 그렇다면 따지고 보면 2035년에 딱 CO2 제로 배기가스 없어야 돼. 그럼 그때 만들어서 사람들이 차를 사가지고 타고 다니면서 부담스러울 것 같으니까 10년 정도 땡겨가지고 2025년, 그 앞으로 5년 후에 얼마 안 남았네? 한 5년 정도까지는 이 화석연료를 이용한 엔진을 다 쓰고 소진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이전은 뭐 당연히 전기차밖에는 현재까지는 대안은 없는 것 같아요.
당장에 근데 바이든이 되면은 디테일하게 돈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단 맞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현대도 이제 그 부분에서 수혜를 볼 수도 있는데 전기차를 많이 팔고 미국에서 지금 하나의 자동차 브랜드가 20만 대 전기차를 팔면 보조금을 못 받아요. 테슬라가 작년에 종료됐거든요. 20만 대까지 못 파는 누적으로 판매한 애들까지만 $7,500의 정부 보조금을 주는데 그건 불평등하다 해서 그거를 바이든이 해결을 하겠다고. 미국은 이제 중산층이 $25만 더라고요. $25만 이하만 전기차 보조금을 정부가 $7,500 주겠다. 우리나라도 지금 1억짜리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게 말이 되냐. 개인 재산에. 내년인가 내후년부터는 테슬라 모델 S, X, 이트론, 벤츠 EQC 이런 차는 보조금 없어요. 못 받아요. 개정안이 바뀌어서 뭐 예를 들면 테슬라 저희가 타고 있는 모델 3 정도 하고 대부분 이제 국산 전기차 한 받는 식으로 바뀌는 그런 형평성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부 보조금이라는 거는 처음에 뭐든지 시장에 나오면 수요가 적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걸 장려하는 입장에서 나왔던 거지.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배터리 프라이스가 내려갈 거고 확대가 되고 시장이 넓어지면 보조금이 없어도 가격은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전기차는 지금 스마트폰처럼 가격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게 딱 만나게 될 경우에는 보통 지금 현재 차를 사는 그 정도 수준에서 전기차를 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다만 정부가 환경을 지켜야 하니 배출가스 기준을 자꾸 엄격하게 가져가면 내연기관으로서는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후처리 장치를 붙여야 되고 또 붙여야 되고 코스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뿌조가 그랬잖아요. 난 전기차 안 하고 디젤만 갖고 맞춰가 보겠다. 자꾸 뭘 붙여가지고 맞춰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기차 하는 사람들은 쭉 가고 결국 내연기관 코스트는 올라가고 전기차 코스트 내려가고 어느 시점에서 만난다 이거죠. 근데 만나는 점을 가능한 땡기고 싶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겠죠. 테슬라 주장은 2, 3년, 3, 4년, 2025년 이내에 가격 역전이 오히려 더 싸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기가 팩토리, 메가 팩토리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또 다른 이슈가 발생을 하죠. 메이커 입장에서는 이 전기차가 내놨더니 이 부가가치 40%는 배터리 업체가 가져가. 나는 뭐가 남어? 이러니까 지금 GM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폭스바겐도 배터리 업체랑 해서 조인트 벤처 해갖고 자기가 배터리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부가가치 안 뺏기겠다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메이커 중에서도 자금력 있고 큰 데들은 배터리 업체랑 해갖고 공동으로 회사 만들어서 배터리 자체 수요 만들어내지만 자체 생산을 그거 안 되는 좀 작은 업체들은 이제 배터리 업체한테 후들리고 코스트 못 맞추고 결국은 여기서 이제 한 10개 남짓 이제 그룹화된 세계적인 이제 메이커들 사이에서 한 반 정도만 살아남지 않을까. 그러니까 똑같은 친환경차 나오는데 어떤 건 100원이고 어떤 건 110원이라고 하면 어떤 걸 사겠냐 이거죠. 결국에는 이런 전기차라고 하는 드라이브가 다시 한번 전 세계 자동차 업계를 뒤흔들어서 한 4, 5개로 다시 뭉치게 하는 드라이브로 작용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의 모든 회사들이 다 주식 시가총액이 계속 하락세예요. 그러니까 이미 인재도 안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인류 인더스트리에서 2류로 떨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슬픈 얘기죠. 네, 전기차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배터리 업체를 사지 않는 이상은 기계공학 위주의 회사가 화학을 다룬다는 건 업종 변화이라 쉽지 않은 길은 많은 것 같아요. 자동차 업체들이. 한 가지는 우리가 전기차가 완벽한 대안은 아니잖아요. 지금 로이터 통신에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미국의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지금 2010년부터 2035년까지 거의 비슷한 쪽으로 핵발전소는 살짝 줄어드는 정도고 많이 줄어드는 게 이제 미국도 현재 석탄을 떼는 발전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점점 이제 내려가서 2035년 이 차트를 보면은 제로예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석탄을 이용한 발전소는 완전히 없애겠다. 뭐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스. 미국에서도 생산이 되고 수입을 하기도 하지만 지금이 미국에서는 가장 커요. 이 분량이.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그것도 2035년에 가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양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 조류 발전. 조류 발전을 하는 거는 거의 지금하고 2035년 비슷하고 여기서 재미있는 게 늘어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풍력 발전, 솔라 에너지. 태양광. 이 두 개가 갑자기 늘어나더라고요. 2035년에 보면 석탄, 가스가 줄어들고 그 나머지를 채우는 게 풍력하고
태양광을 이용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그 미국 정부의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현재로는. 바이든이 아직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캠페인 기간 중에 한 얘기를 종합해 보면 2035년까지 전력 생산에 있어 갖고 탄소 배출을 제로화시키겠다고 그랬고 자동차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 제로의 타겟은 2050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동차가 전기차냐, 뭐 하이브리드냐, 연료전지냐, 사실은 그건 미국 정부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시장이 정하는 거죠. 더구나 미국같이 자유를 강조하는 데서 정부가 보조금 주고 그렇게 유도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시장이 정한다고 봐요. 태양광이 갑자기 늘어나고 풍력이 갑자기 늘어나고 그것은 이 하나의 예측이지만 전력 생산에 들어가는 코스트, 지금은 격차가 크잖아요. 정부 보조에 의해서 풍력하고 태양광을 좀 더 쓰게 해주고 있는 건데 지금은 석탄이 제일 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석탄을 못 쓰게 한다는 전제하에 풍력하고 태양광의 발전 단가를 내리겠다는 일반 사람들이 더 많이 내지 않더라도 지금 하는 것 별 차이 없으겠다는 그런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봐요. 오늘 난 그래도 우리 한결 씨랑 링컨 에비에이터 타고 왔는데 차가 PHEV였지만 하이브리드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뭐 하이브리드 거의 의미 없는 하이브리드인데 너무 편안하고 너무 부드러워서 그렇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내가 내연기관 종말 차를 탄다면 요거 하나 사가지고 한 10년 타면 2030년쯤 되면 눈치 보여서도 못할 것 같고 폐차해야 되지. 이미 뭐 저희보다 자동차에 대해 더 빨리 알기 때문에 다 그리 바꾸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뭐 파리 기후협약 미국이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는 내연기관으로는 유럽, 한국 뭐 미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도 탄소 배출을 못 맞추기 때문에 최근에 혼다가 테슬라 탄소 배출권을 샀더라고요. 유럽에서. 요새 테슬라가 이익 내고 있는 게 그거 팔았죠. 그렇죠. 상당 부분은. 1분기에 5억 달러래요. 탄소 배출권 판매가. 그건 어차피 테슬라가 가진 권리니까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못 팔면 그것도 안 생기는 건데 혼다가 이제 전기차가 나오잖아요. 12월 달. 토요타도 올해 나오는데 전기차를 안 팔면 혼다 같이 연비 좋고 친환경 이미지 강한 하이브리드 있는 이미지 있는 회사도 유럽에서 차 판매를 위해서 테슬라 탄소 배출권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이제 뭐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로 안 가면 안 되는구나를 그러니까 뭐 이제 그냥 뼈저리게 느끼는 것 차 같아요. 회사의 고민은 그런 데 있을 거예요. 엔진이나 배터리를 사는 게 아니라 차를 사는 거거든요. 자신의 니즈에 맞춰갖고. 차를 사요? 네. 스토리를 사는 거 아니에요? 대형 SUV를 탄다. 왜 대형 SUV를 살까? 그게 필요하니까. 코로나 시대에 가족만의 어떤 액티비티가 증가하잖아요. 그리고 또 마스크 쓰고 갑갑하니까 틈만 나면 아웃도어 나가고 싶어. 대형 SUV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한동안. 지금까지는 특히 미국의 빅3 이익 나는 대형 SUV, 대형 픽업을 팔면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손이 나지만 소형차를 팔아서 탄소 배출권을 사서 밸런스를 맞춰 갔는데 배출가스나 연비 기준이 점점점 심해지면서 이제 소형차도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대형 SUV, 대형 픽업에서 이걸 팔아야 되는데 여기서 연비나 배출가스 기준을 맞춰야 되잖아요. 답은 단기적으로는 하이브리드, 그건 좀 줄여주니까 결국은 나중엔 전기차잖아요. 포드 F150을 순수 전기차로서 내지는 조금 더 큰 것들은 이제 퓨얼셀, 좀 장거리용으로 그래갖고 배터리 수요가 확 늘어나면 배터리 값 내려가겠죠? 이제 배터리를 쓰는 픽업이 나오더라도 내연기관 쓰는 픽업하고 값 차이가 별로 없을 거라고요. 이거는 뭐 붙여서 올라오느라고 결국 만나. 이 만나는 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배터리로 하느냐 퓨얼셀처럼 지가 쑤서 넣어서 만들어서 가느냐 그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전기라고 봐요. 앞으로 차들이 SUV 같은 경우도 대형으로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1970년대 이전에 미국의 자동차들은 대부분이 다 5m를 넘었거든요. 오일 쇼크 이후에 줄었죠.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74년에 오일 쇼크가 나오면서 그런 큰 차들이 탈 수가 없잖아요. 너무 기름값이 비싸지니까. 그리고 90년대 초에 또 오일 쇼크 나오면서 완전히 줄어들었는데 그런데 매니팩처러들은 제조사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슬금슬금 또 다시 큰 차들로 가.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게 사실은 맞는데 근데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다른 점이 저는 그거 같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따라가는 거를 따라가려고 하는 스타일이고 바이든은 시장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앞으로 미래의 환경이라든지 공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정책적으로
그런 걸 하지 못하게 제조업체들한테도 굉장히 그런 프레셔를 많이 줄 것 같아요. GM 같은 경우에는 벌써 그런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완전히 이제 배터리로 가기 위한 그런 준비. 뭐 옛날부터 퓨얼셀은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도 퓨얼셀로 제대로 된 차를 못 내놨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차는 하나도 못 나왔어. 그런 정부의 어떤 그 프레셔라든지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는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사이즈들은 작아질 것 근데 같아요. 정부가 작은 차 사라고 뭐 경차같이 어마어마한 세제도 두는 이상 정부가 시장을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트럼프하고 정반대로 가지는 않고 좀 봐주는 것도 있어. 그래서 바이든에 대해서 미국의 석탄협회는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하거든요. 그 탄소 제로 그것 때문에. 그러나 정의협회는 오히려 서포트를 하고 이번에 그 선거 자금도 많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약에서 지금 셰일이죠. 그 화학 약품을 넣어서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 트럼프 때 와갖고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했는데 바이든이 그거는 놔두겠다고 그랬대요. 가스도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정유업체가 한숨 돌린 거야. 이제 그렇게 되면 소위 에너지 코스트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올라가지 않을 거다 이거죠. 전기든 뭐 오일이든 가스든. 그러면 사람들은 다 큰 차 쓰고 싶어 하잖아요. 더 안전한 것 같고 큰 차면 엔진도 커지고 뭐 좋잖아. 그래서 앞으로 시장 트렌드가 말씀처럼 도심에 산다든지 굉장히 그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은 조그마한 차를 사서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양극화로 가는 것 같아요. 작은 차 위주로 가든가 아니면 크게 가서 살든가. 근데 이 트렌드는 제가 보기에는 항상 그러니까 한동안 갈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세그먼트별로 알고 있고 SUV냐, 승용차냐, 뭐 픽업 트럭이냐, 세단이냐, 외건이냐 이렇게 따지고 있지만 전기 자동차가 되느냐, 수소 자동차가 되느냐 거기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생각해야 되고 바로 눈앞이잖아요. 또 거기에 공유 경제를 생각한다면 바뀔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우리가 상상하지도 않았던 그런 세그먼트, 그런 차들 굉장히 그게 가까워졌다고 생각해요. 바이든 취임 이후에 친환경 차에 대한 흐름은 예상보다 굉장히 강하게 불 것 같아요. 친환경차, 전기차, 수소 연료전지, 하다못해 전 단계인 하이브리드까지 기존 내연기관 차들의 어떤 그 흐름이랄까 그건 완전히 꺾어질 것 같고요. 바이든 정부에서는 앞으로 4년간 트릴리언 달러라고 아세요? 트릴리언? 1조 달러? 1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천조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150조 원이야. 요즘은 경도 나오더라고. 그거를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사용하는 돈이 그 정도예요. 어쨌든 현대기아가 전기선 회장이 됐잖아요. 근데 2025년까지 전기차 100만 대 팔겠다. 지금까지 6만 대 팔았는데 누적. 그러면 5년 동안 산술 계산을 해서 15만 대 이상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본인이 회장되고 나서 처음 어떻게 보면 거의 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그걸 지키려면 배터리 공급을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현대기아도 세 군데 다 봤더라고요. 뭐 LG화학, SDI, 뭐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 다 봤지만 정말 굉장히 급속히 전기차. 누구나 꿈을 크게 가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꿈하고 욕심하고 그걸 어떻게 그 사이에서 잘 되면 희망과 꿈이 성취되는 거고. 그게 메이커는요 리스크가 적어요. 그 꿈을 도달 못할 때의 피해는 벤더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 개발하면서 연산 10만 대 팔 거야. 그 부품 가격을 연산 10만 대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그리고 1만 대밖에 못 팔아. 그러면 메이커 입장에서는 별 피해 보는 거 없어. 벤더가 죽어나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냥 다 떠넘기는. 많이 팔지 않아도 되잖아요. 테슬라 보세요. 포드하고 GM에 비교해서 10분의 1도 안 파는데 시가총액은 두 회사 합한 것보다도 훨씬 크잖아요. 두 회사가 뭐예요? 두 회사가 뭐예요? 1등부터 6개. 뭐 하여튼 다 6개. 그러니까 6개. 제대로 만들어야지. 그렇죠. 제대로 해서 이 옛날식으로 그냥 무조건 많이 만들어. 그러니까 지금 차에다가 파워트레인만 전기를 바꿔 넣는 건 매력이 없고 테슬라의 성공형 중에 하나가 디자인 자체를 미래지향적으로 하고 앞에 컴퓨터 하나 붙여갖고 넷플릭스 보면서 장난치게 하고 소위 fun to use 그런 팩터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런 기존의 고리타분한 메이커들 입장에서 경영진이
고리타분하게 전기차 만들었다가는 안 팔리니까 볼트 안 팔리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현대가 아이오닉 브랜드에 만들어갖고 디자인을 새로 하잖아요. 볼트를 왜 나를 그래요? 어. 나 아무 볼트. 상관없어요, 볼트. 근데 아이오닉 그 디자인을 새로 하잖아요. 그런 건 참 좋은 시도인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새로운 느낌을 주면서 전기차를 내놔야 물론 좋은 가격에 그게 히트치면서 팔리지. 내년도에는 최소한 국내에서도 전기차 살 수 있는 회사들이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뭐 빠르면 도요타 혼다도 내년에 국내에서 전기차 팔 생각이고 이미 유럽 메이커는 다 팔고 있으니까. 그거 보면은 참 우리가 중국보다 뒤늦은 거예요. 중국에는 그렇죠. 다 전기차인데 지금 팔고 있는 게 초이스가 근데 생각보다 불이 안 나서. 생각보다 불이 안 나요? 네. 저희 조사해 보니까 생각보다 불 안 나더라고. 진짜? 네. 그래서 하여튼 자, 그럼 불 안 나는 얘기로 대충 바이든과 불 뭔지 모르겠지만 바이든이 이제 진짜 대통령 된 다음에 구체적인 공약이 아니죠. 그때는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을 때 그걸 바탕으로 한번 또